코스피 5천 시대를 열어제칠 수 있습니다. (2025년이) 너무나 좋았었기 때문에 코스피가 기록적인 상승률 75%를 기록했던 해이기 때문에 올해 역시나 그 기대감이 높습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필두로 해서 코스피가 더 가줄지 아니면 코스피의 상승률을 따라잡기 위해서 코스닥 활성화 정책과 맞물려 코스닥이 또 질주해 줄지 시장의 관심은 긍정으로 모이고 있는데요. 어떻게 산업 혹은 종목에 대한 전략을 짜야 될지 귀 한번 모시고 포트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S증권의 황산혜 연구원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LS증권에서는 올해 시장 어떻게 바라보고 있으신지 그게 궁금합니다. 긍정의 톤이 어느 정도일지요? 사실 아직까지는 상단을 생각하지 말자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여전히 좀 낙관적인 전망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핵심에 있어서는 결국에는 글로벌 대한 유동성 확대와 그리고 이제 AI 투자 사이클에 대한 연장선 을 좀 주목을 하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활성화 정책이 훈풍이 좀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각국 정부들의 재정 확장 정책이나 아니면 AI 투자 그리고 규제 완화 같은 부분들 역시도 이렇게 AI 투자 중심의 사이클을 지속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좀 주목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연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보다는 비미국 중심의 강세를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초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있었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고밸류 부담을 실적 성장을 확인하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비교적 조금 상승 탄력이 좀 적은 가운데 뭐 국내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 외 증시 같은 경우에는 좀 밸류 부담이 낮기 때문에 조금은 더 크게 치고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도 국내 증시에 대한 기대치는 유지하면서 긍정의 시각을 가져가겠고요. 그럼 그 중심에 사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필두로 한 반도체가 굳건하게 자리를 잡아주는 게 가장 큰 힘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많이 올랐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지금 사도 되는가를 고민할 정도로 많이 올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력이 남아있다라고 판단을 하시는지 그리고 HBM, 레거시 혹은 그 안에서도 공정이나 혹은 기술별로 세분화되는 종목군들이 굉장히 많은데 조금은 더 압축해서 어떤 쪽을 더 좋게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사실 올해도 시장의 중심은 결국 AI 투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단연 반도체를 놓고 할 수는 없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제 주가 상승을 좀 경계를 하시면서 진입 타이밍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는 것 같은데, 마이크론을 비롯해서도 그렇고, 국내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주가가 이렇게 급등했어도 불구하고, 오히려 밸류 같은 경우는 더 내려갔습니다. 한마디로 주가 자체가 200%, 300%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EPS 전망치가 더 크게 올라갔기 때문에 밸류 부담은 더 적은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러한 기업들이 공급을 조절하는 전략을 좀 취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우리가 경계하고 있는 반도체 사이클의 뭐 위축 국면이 바로바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은 상황 속에서 좀 호황이 좀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바라보고 있고 이러한 호황의 그런 마지막 끝을 아직까지 모르기 때문에 당장 이렇게 비관적으로 돌아서기는 조금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밸류는 오히려 낮아졌다. 그만큼 숫자, 실적에 대한 기대치는 훨씬 더 높아지고 있다라는 게 되겠죠. 그것의 첫 번째 단추를 확인할 수 있는 게 바로 삼성전자 잠정 실적이 될 거고요. 빅테크, 컴콜, SK 하이닉스, 2월에 엔비디아 실적까지 우리는 잘 체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나 시장에서는 한 번씩 거론되는 AI 수익화 논란, 맞습니다. 버블론 이런 건 좀 불편하긴 해요. 실제로 주말 사이 뉴욕장에서 소프트웨어 업체들도 AI 투자 비용에 대한 부담 이런 게 거론되며 하락하긴 했거든요. 이 버블론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신지 궁금합니다. 저희 출연자 중 한 분은 AI 버블론은 이제 시장이 다 익숙하게 생각하는 썩은 재료가 됐다 이렇게도 표현을 해주셨는데 연구원님 시각은요? 저는 좀 두 가지로 분리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AI 투자를 단행하는 기업들과 이러한 투자에 따른 수혜를 받는 기업들로 분리해서 봐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AI 투자를 단행하는 빅테크나 하이퍼스케일러 같은 그런 기업들은 결국에는 지속적으로 이렇게 매크로에 대한 환경이나 아니면 수익화에 대한 부담을 떨쳐내기 힘들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런 독점성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독점성 자체가 결국에는 인프라로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이제 AI 플랫폼과 아니면은 AI 가속기가 독점성을 가지고 있었다 한다면은 이렇게 가속기 전쟁 자체가 빅테크들의 NPU 발표로 인해서 가속기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오히려 그 밑단에 있는 HBM이나 레거시 반도체가 더 독점성이 부각이 되는 그런 그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단에서 이제 빅테크와 같은 그런 기업들은 투자 그리고 경쟁에 대한 부담이 여전히 남아 있고요. 네. 반면에 이제 인프라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실적 성장만 누리면 되는 그런 그림이기 때문에 그러한 어쩌면 하나의 구도의 변화를 좀 주목해 볼 시점이지 않겠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AI 수익화에 대한 고민이 많이 깊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고민이 현실화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올드 이코노미 기업들, 우리가 말하는 일반 기업들, 금융이나 아니면 유통 이런 기업들이 AI 적용을 가속화시키면서 이렇게 AI 수익화에 대한 초기 수혜 기업들인 소프트웨어 기업들이나 아니면은 컨설팅 기업들의 수혜가 부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피지컬 AI나 아니면은 뭐 IoT와 같은 새로운 AI 수익처에 대해서도 조금은 가시화되는 그런 한 해이지 않을까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초반에 챗 GPT 막 처음 나왔을 때 사실 생성형 AI, 소프트웨어 이런 기업들의 흐름이 좋았었는데 거의 하드웨어로 관심이 이동하고 이쪽이 꽤 오래 소외됐었단 말이죠. 네이버와 같은 대형 종목도 있겠지만 뭐 플리토나 이런 소프트웨어 쪽에서 좀 작은 사이즈 종목군들도 좀 기회가 남아있다라고 판단을 하신다 이렇게 해석해도 될까요? 맞습니다. 아직까지는 이런 수익처가 부각되지 않았지만은 결국에는 AI 확산 그러니까 한마디로 현재 시장이 고민하고 있는 AI 버블을 잠재울 수 있는 AI 확산이 되려면은 일반 기업들이 AI 적용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 적용을 한 시점에서 일반 기업들의 투자금이 어디로 갈 것인가라고 본다면 결국에는 이러한 AI 확산을 도와주는 소프트웨어 기업들이나 컨설팅 기업들로 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러한 규모 자체가 상당히 큽니다. 미국을 바라보면은 결국에는 금융주들이 지금 강한 투자를 하고 있는데 뭐 JP 모건이나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막대한 그런 투자금을 비용을 들이면서까지도 전반적인 AI를 중심으로 한 사업 재편을 시도를 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투자금이 어디로 갈 것인가라고 고민한다면은 다음 AI 수익처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은 이제 금이라는 AI를 캐는 데 좀 집중이 되어 있었다면 이 잘 캐낸 금을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대한 다음 단계에 대해서도 이제 순차적으로 시장은 집중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AI 에이전트 혹은 기업의 AI 도입과 관련된 새로운 스토리도 저희 계속 추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AI 진영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나가고 있는데요. 한편으로는 이제 AI 하드웨어에 대한 집중 외에 시장에서는 로봇, 양자, 우주, 서브 테마라고 볼 수 있는 쪽이 연말 연초 굉장히 강합니다. 이쪽에서도 많은 분들이 또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 나가고 있는데요. 어떤 쪽을 좀 우선순위 두십니까? 사실 변동성 측면에서는 충분히 재미가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네.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1년 수익률 기준으로 본다면은 AI 밸류체인을 이길 수는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지만 이제 2026년 같은 경우에는 이런 테마 관련된 이벤트가 상당히 많은 그런 한 해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특히 아주 로봇 같은 경우가 좀 그렇습니다. 저는 좀 로봇의 경우에는 조금은 다른 테마들과는 좀 별개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좀 테마의 성숙도나 아니면은 테마의 그런 현실성, 사업성 측면에서 좀 높은 성숙도가 발생을 하면서 전반적인 좀 대규모 수급이 좀 들어오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러한 기점으로서 이제 올해 예정되어 있는 중국의 유니트리 상장이나 아니면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옵티머스의 그런 출시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피지컬 AI나 로봇에 대한 테마를 성숙시키는 그런 그림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된다면 결국에는 AI향 투자, AI향 수급들이 이렇게 피지컬 AI 테마로 들어오게 되면서 좀 하나의 좀 큰 산업을 형성시키지 않을까. 그 단에서의 좀 종목 피킹에 따른 재미는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그 외 업종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좀 AI 밸류체인의 그런 높은
성장세에 밀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안정적인 꾸준함 그리고 숫자가 찍히는 것에서는 당연 앞단에 AI 밸류체인이 자리하고 있고 그 뒤에서 이제 대중화에 다가가고 있는 로봇 산업이 조금은 다른 테마와 다른 흐름을 보여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이제 엔비디아 이제 피지컬 AI 관련한 기조 연설도 이제 오늘 예정이 되어 있기도 하고요. 말씀 주신 대로 테슬라의 실적도 1월에 자리하고 있죠. 현대차그룹의 아틀라스 시연 등의 로봇을 자극할 내용은 많습니다. 언제든 변동의 여지는 있겠지만 산업의 장기적 방향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죠. 자, 이것 외에 저희가 좀 고려해야 되는 변수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AI 버블론 혹은 금리 경로의 불확실성 그리고 환율. 이게 사실 연말 우리를 가장 좀 불편하게 했던 내용인데 버블론에 대한 얘기는 했으니까요. 금리나 환율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신지? 사실 이제 금리에 대해서는 좀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2023년 챗GPT 출시한 이후로 지금까지 결국 AI 밸류체인 같은 경우에는 매크로 이슈와 별개로 움직이는 모습을 나왔었습니다. 그간 이제 AI 투자금 자체가 빅테크들의 강한 현금 흐름을 기반으로 나왔기 때문에 매크로의 영향력이 좀 많이 적은 상황이었는데 저는 이러한 그림 자체가 빅테크들의 경쟁 과열, 투자 경쟁 과열과 회사채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이 발생을 하면서 조금은 매크로 영향을 더 받지 않을까라고 좀 바라보고 있고요. 아무래도 좀 재정이나 통화 정책을 통한 좀 채권 발행량이 많아짐에 따라서 이런 금리 압박이 하반기 들어서 좀 가시화된다면은 조금은 이제 올 중순이나 하반기부터는 시장이 조금 더 리스크 측면을 더 바라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금리 같은 경우에는 기업들의 자금 조달 비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너무 부담이 가는 시점부터는 시장이 하나의 리스크로 다시 또 바라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안 그래도 지금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약간 불편합니다. 4.2에 육박하기 때문에 이 금리에 대한 경계감은 계속해서 세워나가도록 할게요. 자, 올해 마지막 질문이 되겠는데요. 올해 증시 전략 어떻게 짜실 겁니까? 상고하저 흐름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실적과 밸류 중심의 트레이딩을 계속 이어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AI 투자랑 미국이나 한국, 중국을 중심으로 한 재정 확장 정책을 중심으로 해서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좀 증시의 좀 상방 압력이 더 강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선거 이후나 아니면 재정 확장에 대한 후폭풍이 나오는 시점부터는 이러한 좀 리스크 측면을 더 주목하기 시작할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리스크가 많이 부각이 된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성장이나 아직 성장 기대감을 베이스로 한 밸류 확장보다는 조금은 실적을 중심으로 해서 밸류를 해소해 나간 종목들 중심으로다가 바라보시는 거에 좋지 않을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워낙 많은 기업들의 주가 상승률이 좋았었기 때문에 성장 당연히 좋지만 성장 외에 실적, 정말 숫자로 밸류를 계속해서 쌓아가는 쪽을 주목하자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 키워드를 저희가 기억해 보도록 할게요. LS증권의 황산의 연구원님과 아이디어 얻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